남편 지훈이 출장을 가기에 짐을 싸주던 중 여행 가방 바닥에서 액체로 축축한 색시 속옷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그의 다정함이 모두 연기였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웃는 얼굴로 그를 비행기에 태워보냈고 다음 순간 한 번의 조작으로 그를 긴급 폐항시켰습니다. 제 이름은 서윤, 올해 35세입니다. 결혼 7년 차로 남들이 말하는 전업주부입니다. 제 남편 지우는 상장회사의 부장으로 일하며 사업적으로 성공했고 저에게도 항상 다정하고 세심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하며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직장 생활 없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 그의 출장 가방을 싸주기 전까지는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지우는 대전으로 4일간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어젯밤 그는 늦게까지 야근하고 돌아와 피곤해서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그가 출장길에 신경 쓸 일이 없도록 짐을 꼼꼼하게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우리 집 여행 가방은 항상 제가 도맡아 챙겼기에 지우는 이런 사소한 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능숙하게 그의 옷가지들을 적어 가방에 넣고 평소 복용하는 감기약, 데일밴드,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인스턴트 커피까지 챙겼습니다. 가방 바닥을 정리하다가 잠옷을 넣으려고 손을 넣었는데 부드럽고 미끈거리는 이상한 촉감의 물건이 만져졌습니다. 의아했습니다. 지훈의 물건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재질의 옷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물건을 꺼내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잠옷이 툭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색시 속옷이었습니다. 검은색 천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았고 그 위에는 희미한 노란색의 정체불명 액체가 묻어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역겨운 끈적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이건 절대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속옷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훈 같은 남자 가방에 이런 것이 왜 들어있을까요? 제 머릿속은 텅 비고 웅웅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손에 들릴 색시 속옷은 너무나 뜨거워 제 손이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이성은 저를 꽉 붙잡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최근 지훈의 이상한 행동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반년간 지훈은 야근하는 횟수가 점점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야근을 해도 매일 저에게 몇 번씩 전화를 걸어왔지만 요즘에는 밤새도록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끔 늦게 돌아오면 몸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제가 물으면 고객 몸에서 나는 냄새라며 제가 너무 예민하다고 웃어 넘겼습니다. 또 한 번은 우연히 그의 휴대폰에서 5천만 원 송금 기록을 보았습니다. 수취인은 낯선 여자의 프로필 사진이었고 메모는 생활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묻자 그는 시골 친척에게 보낸 돈인데 제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을 믿었고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야근과 친척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의 변명이었던 것입니다. 지훈과 저는 대학교 동창입니다. 졸업 후 함께 고생하며 살았고 저는 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가 좋아하던 직업을 스스로 그만두고 집에서 가정에 전념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저는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의 식사와 생활을 돌보고 그의 부모님께 효도하며 그가 집안일로 단 한 번도 걱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저는 우리 감정이 굳건하다고 믿었고 그의 다정함과 부드러움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이 모든 것이 저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였을 뿐입니다. 눈물이 통제할 수 없이 흘러내려 그 더러운 색시 속옷 위로 떨어졌습니다. 제 마음은 칼로 베인 듯 아팠고 화가 나고 미웠습니다. 제 어리석음이 화가 났고 지훈의 배신이 미웠습니다. 당장 침실로 뛰어가 이 속옷을 그의 얼굴에 던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안 돼. 이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돼. 지우는 지금 사업적으로 승승장구하는 시기이고 인맥도 넓고 자원도 많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당장 문제를 일으키면 그는 분명 저를 억압할 방법을 찾을 것이고 심지어 저를 역으로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 저를 역으로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색시 속옷을 밀봉된 비닐봉투에 넣어 제 옷장 가장 밑서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잠옷을 아무렇지도 않게 집어 여행 가방에 넣고 나머지 짐들을 마저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저는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붉게 부어오른 눈에 저 자신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윤, 너는 쓰러질 수 없어. 그때 침실에서 지훈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표정을 가다듬은 후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지훈은 잠옷을 입고 나와 평소처럼 저에게 다가와 안아주며 제 이마에 키스하고 말했습니다. 서윤아, 수고 많았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 짐 챙겨주느라.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저는 너무나 역겨웠습니다. 몸이 무의식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저는 내면의 혐오감을 억누르고 그를 다시 안으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고는 무슨. 당신이 출장 가서 고생할 텐데. 저는 연기 없네. 출장 가서 고생할 텐데. 지훈은 제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하고 저를 놓아준 후 곧장 화장실로 가서 씻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그가 저를 안았을 때 저는 심지어 그의 몸에 남아있는 저에게 속하지 않는 희미한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끔 맡았던 것과 똑같은 냄새였습니다. 예전에는 어리석게도 그의 설명을 믿었지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 그가 좋아하는 달걀 프라이, 우유,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차려놓자마자 지훈이 막 씻고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에 아직 축축했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고 말했습니다. 서윤아, 역시 네가 만든 밥이 제일 맛있어. 밖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이 맛이 안 나.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빵을 천천히 뜯어 먹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면 됐어. 출장 가서 음식 입에 안 맞으면 담백한 거 많이 먹고 너무 고생하지 마.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는 동안 이번 출장 일정을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야 한다며 그것이 올해 자신의 승진평가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오면 제가 지난번에 마음에 들어 했던 목걸이를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목걸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 제 마음속에서는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목걸이는 지난달에 제가 그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바쁘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다시 꺼내는 것은 그저 이런 작은 호의로 저를 계속 붙잡아두려는 수작에 불과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의 이런 약속에 며칠 동안 행복했을 텐데 지금은 그저 비웃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보여주는 이 모든 소위 다정함은 그저 그의 연기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들춰내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사실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그가 비행기에 탑승하면 저는 그의 배신에 대한 첫 번째 대가를 치르게 한 첫 번째 대가를 치르게 한 첫 번째 대가를 칠 번째.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은 제가 챙겨둔 여행 가방을 들고 말했습니다. 서윤아, 시간 다 됐어. 공항으로 출발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가방을 들고 그의 뒤를 따라 문을 나섰습니다. 차에 앉아 지훈은 운전하면서 저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승진에 성공하면 해외여행을 보내주어 제가 가정을 위해 희생한 지난 세월을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기대어 건성으로 대답하며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작은 월세방에서 살며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는 빛이 있었고 저에게도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돈과 지위를 얻었고 그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약 40분 후 우리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우는 차를 주차하고 여행 가방을 들고 저에게 몸을 돌려 말했습니다. 서윤아, 여기서 기다려줘. 안으로 들어올 필요 없어. 밖에 햇볕이 강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보안 검색 때까지 바래다 줄게. 어차피 번거롭지도 않아. 지우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역시 내 아내가 나를 아껴주는구나. 저는 그를 따라 공항 대합실로 들어섰습니다. 아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지우는 제 손을 잡고 보안 검색대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반은 내내 그는 저에게 집에서 잘 지내고 밤에 잠글 문을 잘 잠그고 낯선 사람에게 함부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자신에게 전화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그가 잡고 있는 제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러웠고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의 말에 감동받아 어쩔 털지면 그의 말에 감동받아 어쩔 줄 몰랐을 테지입니다. 온기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맞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당신도 밖에서 몸 조심하고 안전에 유의해. 보안 검색대에 도착하자 지우는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돌아서서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나 갈게. 돌아올 때까지 잘 있어. 저는 그를 다시 안고 그의 등을 토닥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다녀와. 그는 저를 놓아주고 여행 가방을 들고 보안 통로로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 저에게 손을 흔들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에게 손을 흔들며 입가에 억지 미소를 걸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보안 검색대에서 사라질 때까지요. 그의 모습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제 얼굴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눈빛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공항 대합실을 나와 빠르게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올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먼저 공항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승객 지훈 씨의 가족입니다. 그는 오늘 오전 10시 대전행 항공편을 탑승했습니다. 방금 소식을 받았는데 그의 아버님께서 갑자기 위독해지셔서 병원에서 위급한 상황입니다. 항공편을 긴급 폐항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 그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러 돌아와야 합니다. 고객센터 직원은 제 말을 듣고 즉시 목소리가 진지해지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일단 진정하시고 계십시오. 즉시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상황 확인 후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황 확인 후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지은 부모님의 연락처를 찾아 그 색시 속옷 사진을 익명으로 보냈습니다. 아무런 글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지운 부서의 몇몇 택심 동료들과 직속 상사에게도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저는 차 의자에 기대어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차 의자에 기대어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지훈이 아직 비행기 안에서 출장을 기대하며 어쩌면 상간녀와 연락하고 있을 것을 저는 휴대폰을 들어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여 지훈에게 보냈습니다. 내용은 여보, 잘 다녀와. 나 보고 싶을 거야. 메시지를 보낸 후 제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지훈, 이건 시작일 뿐이야. 네가 나에게 진 빚, 내가 하나하나 돌려받을 거야.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공항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차를 시동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휴대폰을 손에 쥐고 공항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약 1여 분 후 전화가 울렸습니다. 공항 고객센터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으며 일부러 목소리를 더욱 애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객센터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고객님의 상황을 상부에 보고했고 승무원들과도 연락했습니다. 고객님 댁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항공사에서는 항공편을 긴급 폐항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비행기는 활주로로 이동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화를 끊자 제 마음속에는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지훈, 당신은 편안하게 출장 가고 싶었지? 나는 기어이 당신을 되돌려보내서 하늘에서 추락하는 기분을 맛보게 할 거야. 저는 바로 공항으로 돌아가지 않고 먼저 차를 몰아 집으로 갔습니다. 숨겨둔 색시 속옷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 돌아오면 이것이 그의 거짓말을 폭로할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침실로 직행하여 옷장 가장 밑서랍에서 밀봉된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색시 속옷을 보며 아침에 그것을 발견했을 때의 절망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마음속에 슬픔은 없고 차가운 증오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비닐봉투를 가방에 넣고 USB를 찾아 이전에 몰래 저장해둔 지훈의 송금 기록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차를 몰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다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가 회항하기까지는 아직 1여여 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보안 검색대가 보이는 곳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 앉아 밖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지훈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은 여보, 비행기 이제 이륙 준비 중이야.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사랑해. 사랑해라는 두 글자를 보며 저는 웃음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여자의 섹시 속옷을 들고 출장을 가고 있었고 곧 엄청난 풍파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문자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열어 지운 회사 내부 단체 채팅방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채팅방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익명으로 보내진 섹시 속옷 사진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훈의 것이라고 추측했고 어떤 사람은 그럴 리 없다며 그를 변호했습니다. 저는 지훈의 직속 상사가 채팅방에 올린 메시지도 보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상황을 확인할 것이니 모두 함부로 추측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지훈의 상사가 그를 이미 의심하고 있을 것이고 그의 이번 승진 평가는 내 이미 의심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훈의 부모님도 사진을 받았을 것이고 그의 어머니의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상 지금쯤 분명히 화가 나 있을 것입니다. 1여여 분이 더 지나자 비행기 한 대가 활주로에 천천히 착륙했습니다. 지훈이 탑승했던 바로 그 비행기였습니다. 저는 지훈이 다른 승객들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아함과 불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왜 비행기가 갑자기 회항했는지 모르고 항공사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훈은 보안 검색대를 빠르게 빠져나와 주위를 둘러보며 누군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걸어갔습니다. 얼굴에는 적절한 정도의 초조함을 띠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네가 왜 다시 왔어? 무슨 일 생긴 거야? 비행기가 갑자기 회항해서 혹시 너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긴 줄 알았어. 저는 앞으로 다가가 일부러 그의 손을 잡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큰일 났어. 아버님께서 갑자기 위독해지셔서 병원에서 위급한 상황이래. 나도 방금 소식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공항에 연락해서 당신을 회항시킨 거야. 지훈은 제 말을 듣고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함에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아버지가 위독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침에 나갈 때만 해도 괜찮았잖아. 그는 말하며 휴대폰을 꺼내 부모님께 전화하려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지금 부모님께 전화할 생각만 하고 있지만 그의 부모님은 이미 그의 불륜 증거를 받았다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저는 일부러 그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전화하지 마. 우리 지금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 의사 선생님이 상황이 위급하다고 했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버지, 괜찮으실 거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차에 앉아 지우는 저를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빨리 운전해서 서울의 한 대형 병원으로 가자. 저는 차를 시동 걸지 않고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에 서린 초조함이 서서히 사라지고 차가운 평온함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훈, 당신은 병원에 갈 필요 없어. 당신 아버지는 전혀 위독하지 않아. 지훈은 멍하니 있다가 의아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저는 가방에서 밀봉된 비닐봉투를 꺼내 그의 앞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장난치는 거 아니야. 비행기를 회항시킨 건 당신 아버지의 위독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야. 지우는 고개를 숙여 비닐봉투 안에 색시 속옷을 보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고 눈빛은 충격과 당황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입을 뻐끔거리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건 내 물건이 아니야.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해? 이건 내가 오늘 아침 당신 여행 가방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야. 당신 여행 가방 맨 밑에 있었어. 지훈, 말해봐. 이게 당신 물건이 아니면 스스로 날개 달고 날아들어 간 거야. 그리고 최근 당신 몸에서 나는 향수 냄새, 휴대폰 속 송금 기록, 내가 다 모를 줄 알았어. 저는 말하면서 휴대폰 속 기록 캡처 화면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우는 캡처 화면을 보고 다시 그 색시 속옷을 보더니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머니가 분명 사진을 보고 그에게 따져 묻기 위해 전화한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지우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얼굴이 파랗게 질렸고 차마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받아봐. 왜 안 받아? 어머니한테 이 색시 속옷이 도대체 누구 건지 잘 설명해봐. 지훈의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렸고 화면 속 글자는 유난히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쥐고 있는 손이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하며 감히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차갑게 그의 초라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동정심이라곤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벨이 울렸을 때 지우는 결심한 듯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에는 알아채기 힘든 떨림이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전화 저편에서는 그의 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즉시 들려왔습니다. 휴대폰 너머로도 제가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훈이 부르자식, 네가 우리 지훈 가문의 얼굴을 다 망쳤어. 솔직히 말해봐. 그 사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 밖에 여자 있는 거 아니야? 지훈은 서둘러 말했습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오해예요.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는 그의 설명을 전혀 듣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오해? 사진이 그렇게 분명한데도 변명할 생각이야? 내가 말했지. 우리 지훈 가문은 이런 수치스러운 일은 못 참아. 너 당장 집으로 돌아와서 상황 똑바로 설명해. 안 그러면 너 내 아들 아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든 채 얼굴이 종이처럼 새하얗게 질렸고 온몸에 힘이 빠진 듯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애원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윤아, 제발 부탁이야.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하은이라는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어.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너뿐이야. 이 가정이 없으면 안 돼. 한순간의 실수? 저는 참지 못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웃음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지훈, 당신 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 색시 속옷까지 출장 가방에 넣어 놓고도 한순간의 실수라고? 당신 몸에서 나는 향수 냄새, 휴대폰 속 송금 기록, 어느 하나 당신이 정교하게 계획한 것이 아닌 게 있어? 저는 말할수록 화가 나서 목소리가 몇 톤 높아졌습니다. 지우는 제 질문에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하은이는 우리 회사 신입 인턴이야. 어리고 예뻐서 나를 유혹했어. 내가 참지 못했어. 앞으로는 절대로 그녀와 연락하지 않을게. 그녀를 해고하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그는 여전히 변명하며 모든 책임을 하은이라는 여자에게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당신 내가 그렇게 속기 쉬운 사람으로 보여? 인턴 한 명이 당신이 빈번하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색시 속옷까지 출장지에 가져가게 만들 수 있어? 당신의 헛소리를 내가 믿을 것 같아?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휴대폰에 꽂고 더 많은 송금 기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봐.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봐. 매달 그 여자에게 돈을 송금했어.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 이게 한순간의 실수라고? 그리고 지난달에는 그 여자에게 5천만 원을 송금했는데 메모는 월세라고 되어 있었어. 당신 그 여자에게 집을 빌려준 거야? 지우는 휴대폰 화면에 나타난 송금 기록을 보며 얼굴이 파랗게 질렸고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털썩 소리를 내며 차 안에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 여자에게 집을 빌려준 건 그녀가 혼자 여기서 힘들게 지내서 동정심 때문에 그랬을 뿐이야. 다른 뜻은 없었어. 모든 돈 관리도 너에게 맡길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그의 눈물이 제 손에 떨어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지훈, 더 이상 내 앞에서 연기하지 마. 나는 이미 충분히 봤어. 당신이 그 섹시 속옷을 여행 가방에 넣는 순간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우리 이혼하자.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 지훈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서윤아, 나랑 이혼하면 안 돼. 내가 이혼하면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 직장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나는 너 없이는 안 돼. 그는 말하면서 다시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그의 손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혼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당신 자신의 행동이 결정하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명성과 사업이겠지? 지우는 제가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보자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의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지훈을 한번 쳐다보고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지훈의 아버지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지금 지훈이랑 같이 있니? 너희 당장 집으로 돌아와. 할 얘기가 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네. 가자. 지훈은 어쩔 수 없이 천천히 땅에서 일어나 조수석에 다시 앉았습니다. 얼굴은 물이라도 떨어질 듯 침울했습니다. 저는 차를 시동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차 안은 죽은 듯 고요했고 오직 차가 달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우는 의자에 기대어 텅 빈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면 그를 기다리는 것이 더욱 혹독한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의 사과가 아니라 그의 배신에 대한 비참한 대가였습니다. 약 3년여 분 후 우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지훈의 부모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 분 모두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지훈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탁자 위에 찻잔을 그에게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 불효자식, 네가 우리 지훈 가문의 얼굴을 다 망쳤어. 지훈은 무의식적으로 찻잔을 피했고 찻잔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의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솔직히 말해봐. 그 여자가 누구야? 너랑 그 여자랑 도대체 무슨 관계야? 너 정말 바람 피운 거니? 지훈은 입을 뻐끔거리며 또 경명하려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가 밀봉된 비닐봉투와 휴대폰 속 송금 기록을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증거입니다. 지훈 씨와 하은이라는 여자는 반년 넘게 만났고 지훈 씨는 그 여자에게 많은 돈을 송금하고 집까지 빌려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찾아낸 증거입니다. 한마디 거짓말도 없습니다. 제가 증거를 탁자 위에 놓자 지훈의 부모님은 즉시 다가와 확인했습니다. 밀봉된 봉투 안에 색시 속옷을 보더니 그의 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지훈을 가리키며 너무 화가 나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 휴대폰을 들고 송금 기록을 살펴보며 미간을 점점 더 찌푸렸고 얼굴색도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부모님의 눈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여전히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하은이라는 이미 정리했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의 어머니는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짝 소리와 함께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한순간의 실수. 네가 반년 넘게 실수를 하고 집까지 빌려주고 그렇게 많은 돈을 송금해? 우리 말을 귓등으로 듣고 이 가정을 뭘로 생각하는 거야. 이 뺨은 약하게 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에는 즉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뺨을 감싸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고 쿵 소리를 내며 탁자를 쳤습니다. 이런 녀석, 우리 지훈 가문에 어떻게 너 같은 놈이 나왔냐. 서윤이가 너에게 시집와서 이 가정을 위해, 그렇게 마저 이 가정을 위해. 지훈의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약간의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윤아,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 일은 지훈이가 잘못한 거야. 걱정 마라. 우리가 반드시 그를 잘 가르치고 그 여자와 완전히 관계를 정리해서 너에게 보상해 줄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훈 씨와 저 사이는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다시 이혼을 언급하자 지훈의 어머니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서윤아,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부부싸움 없는 집이 어디 있니? 지훈이가 잘못한 걸 알았으니 앞으로 분명히 고칠 거야. 우리 늙은 부부 체면을 봐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이 가정이 깨지면 안 돼.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충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훈 씨의 배신은 잘못했다는 한마디로 보상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반년간 그는 계속해서 저를 감옥해서 저를 속이고 저를 바보처럼 취급했습니다. 저를 바보처럼 취급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을 결례하고 어머님 아버님을 달게하고 어머님 아버님 말고 어머님 아버님하고 저는 정말 더 이상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훈의 부모님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 방에 가서 쉬고 싶어요. 이혼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후에는 변호사를 통해 지훈 씨와 이야기할 것입니다. 말하고는 돌아서서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들의 설득 소리를 차단했습니다. 침실로 돌아와 문에 기대어 심호흡을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침착한 척했지만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는 저 자신만이 알았습니다. 7년간의 결혼, 7년간의 희생, 결국 이런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 7년간의 제 청춘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쉬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제 절친인 민서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서는 변호사로 정직하고 일 처리가 확실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섹시 속옷을 발견한 일부터 지훈을 긴급 회항시킨 일, 그리고 지금 이혼하고 싶은 생각까지 모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 지훈을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욕하며 화를 냈습니다. 서윤아, 네가 잘했어. 이런 남자 용서하면 안 돼. 걱정 마. 이혼 문제는 나에게 맡겨. 내가 반드시 네가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하지만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려면 그가 잘못한 당사자라는 것을 증명할 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린 증거를 찾는 것이 가장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금 내 손에는 그가 하은에게 송금한 기록과 그 섹시 속옷밖에 없어. 이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몰라. 민서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찾아보면 돼. 일단 집안 재정 상황을 확인해봐. 혹시 그가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것을 몰래 빼돌렸는지. 그리고 그의 블랙박스 기록을 확인해봐. 어쩌면 그와 하은이 함께 있던 증거를 찾을 수도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먼저 집 컴퓨터를 켜서 우리 부부의 은행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놀라웠습니다. 우리 공동 계좌에 있던 돈이 절반 이상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반년 전만 해도 이 계좌에는 2억 원이 넘게 있었는데 지금은 8천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분명 지훈이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지훈의 서재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그의 컴퓨터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컴퓨터에서 저는 숨겨진 파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지훈과 하은이 체결한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제약서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지훈이 우리 명의의 아파트 한 채를 하은 명의로 자발적으로 이전한 명의로 자발적으로 이전하고 하은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은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그가 저 몰래 하은에게 이전하려고 했다니. 더 화가 나는 것은 그가 이혼할 때 가짜 빚을 만들어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려고 계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파일에는 지훈의 친구 한 명을 채무자로 하고 금액은 1억 원으로 위조된 차용증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파일들을 제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훈의 블랙박스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과연 그와 하은의 대화 녹음이 있었습니다. 녹음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재산을 빼돌리고 어떻게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지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심지어 지훈이 이혼하면 자신과 결혼해서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도 저장해 두고 컴퓨터 앞에 앉아 이 증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의 증오심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지훈, 당신은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내 재산을 빼돌려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려고 했어. 정말 너무 잔인해. 당신이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착각이야.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때 침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서윤아,
저녁밥 다 됐으니 나와서 좀 먹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 드세요. 그녀가 돌아간 후 저는 USB를 잘 숨겼습니다. 이 증거들이 지훈에게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민서가 저를 위해 상세한 이혼 계획을 세워주기를 기다렸다가 지훈과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따져 물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초안 이혼 계획을 정리했으니 시간 될 때 와서 자세히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민서에게 답장을 보내자마자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서윤 씨, 저는 하은입니다. 우리 만나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하은이라는 두 글자를 보자 제 마음 속에서는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찾아가기도 전에 먼저 찾아왔다니. 아마 지훈이 지금 자신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라 그녀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녀가 초조해져서 직접 저를 도발하여 물러나게 하려는 것이겠지요. 원래는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마침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무슨 꼼꼼이를 부리는지 볼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그녀의 입에서 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그녀에게도 한 수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좋아. 장소는 네가 정해라고 답장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하은은 장소를 보냈습니다. 분위기 좋은 이명 카페였습니다. 시간을 보니 지금이 오전 9시였고 10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몸을 정리하고 특별히 깔끔한 정장 차림에 연한 화장을 하여 활기차 보이도록 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서 가방에 넣고 이전에 복사해둔 증거가 담긴 USB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챙겼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에 카페에 도착하여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자마자 노출이 심한 옷차림에 진한 화장을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한 바퀴 훑어보더니 곧바로 저를 발견하고 망설임 없이 걸어왔습니다. 묻지 않아도 하은이 분명했습니다. 하은은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분명한 경멸과 도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주문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 씨, 지훈 씨랑 이혼하고 싶어 하는 거 알아요. 제가 오늘 온 건 현실을 직시하고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빈털터리로 나가라고 설득하러 온 거예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왜 제가 빈털터리로 나가야 하죠? 이 집의 재산 절반은 제 것입니다. 하은은 날카롭고 귀에 거슬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당신 거라고 말해요?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은 계속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돈 한 푼 벌지 못했잖아요. 집안 돈은 모두 지훈 씨가 힘들게 벌어온 거예요. 만약 당신이 현명하게 스스로 떠나면 지훈 씨가 위자료를 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기어코 법정까지 가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위자료?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은 씨 맞죠? 너무 순진한 거 아니에요? 지훈 씨가 정말 당신과 결혼하고 정말 재산을 모두 당신에게 줄 거라고 생각해요? 하은은 얼굴색이 굳어지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훈 씨는 당연히 저를 사랑해요. 그는 이미 저에게 약속했어요. 당신이 이혼하면 저와 결혼하고 그 아파트도 저에게 명예 이전해 줄 거라고요. 그녀는 말하면서 가방에서 명품 가방을 꺼내 탁자 위에 놓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봐요. 이 가방은 지훈 씨가 저에게 사준 거예요. 저에게 사준 거예요. 그리고 제 손목에 있는 이 팔찌는 집에서 빨래하고, 그리고 제 손목에 있는 이 팔찌는 그가 특별히 해외에서 구해온 거예요. 지훈 씨가 말했죠. 제가 그를 잘 보살펴주기만 하면, 무엇이든 저에게 기꺼이 주기만 하면
무엇이든 저에게 기꺼이게. 저는 그녀의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며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이전에 저장해둔 지훈과 그녀의 계약서 사진, 그리고 블랙박스 녹음 캡처 화면을 열어 그녀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가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걸 봐요. 그가 목적을 달성하면 당신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걸 봐요. 그가 당신과 계약을 맺고 집과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그저 당신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하은은 의아하게 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계약서 사진과 녹음 캡처 화면을 보자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사실이 아니야. 지훈 씨는 이렇지 않아. 그는 나를 속이지 않아.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그와 만난 건 그의 돈 때문 아니었어? 이제 그가 당신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실망스럽지. 하은의 감정이 격해지며 목소리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헛소리 마. 지훈 씨와 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야. 그는 나를 속이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그럼 당신은 그가 당신에게 돈을 송금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여자들과도 연락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당신은 그가 당신에게 사준 이 명품들이 모두 우리 부부 공동 재산으로 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하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공포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할 수 없어. 그 물건들은 지훈 씨가 자발적으로 나에게 준 거야.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자발적이었는지 아닌지는 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결정하는 거야. 나는 이미 모든 증거를 수집했어. 그가 당신에게 송금한 기록, 당신에게 송금한 기록, 당신에게 송금한 기록, 당신에게 집을 사준 증거. 그리고 당신들이 공모하여 재산을 빼돌리고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려고 한 녹음까지.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충고하는데 스스로 잘 생각하는 것이 좋을 거야. 지우 씨가 당신에게 준 물건들을 자발적으로 돌려줘.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까지 함께 고소할 거야. 그때가 되면 당신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신용에도 영향을 미칠 거야. 앞으로 직장을 구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도 영향을 받을 거야. 당신은 아직 젊으니 한순간의 실수로 당신의 인생을 망치지 마. 하은은 제 말에 할 말을 잃고 눈물이 통제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엎드려 작은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동정심이라곤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기하기로 선택했을 때 이런 결과를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 말은 다 했으니 당신 스스로 잘 생각해봐. 말하고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문 밖으로 나갈 때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껐습니다. 방금의 대화는 제가 모두 녹음해 두었습니다. 이것으로 지훈과 하은의 공모 증거가 또 하나 늘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서자 햇살이 제 몸에 쏟아졌습니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은의 도발은 저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이혼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증거들을 가지고 민서를 찾아가 최종 이혼 계획을 세우고 공식적으로 지훈에게 총공격을 시작할 것입니다. 카페를 나선 후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 녹음한 녹음 파일과 모든 증거를 가지고 민서의 법률사무소로 직행했습니다. 민서를 만나 저는 하은과의 만남 과정을 모두 이야기했고 녹음 파일도 들려주었습니다. 민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 하은이라는 여자 정말 너무 건방지네. 하지만 잘 됐어.
이 녹음 파일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를 더해줬잖아. 저는 모든 증거를 민서에게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이제 증거가 충분히 많을 거야. 나를 위해 최종 이혼 계획을 세워줘.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문제 없어. 이미 너희 부부의 재산 상황을 정리했어. 지훈이 빼돌린 돈, 하은에게 명의 이전하려고 했던 아파트, 그리고 그가 부부 공동 재산으로 하은에게 사준 명품들 모두 부부 공동 재산에 해당해. 우리는 모두 되찾을 권리가 있어. 게다가 그가 가짜 빚을 만들어 너를 빈털터리로 만들려고 한 행위는 이미 악의적인 재산 빼돌리기에 해당해. 이혼 소송에서 그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거야. 민서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 뿐만 아니라 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아낼 거야. 내가 이미 확인해 봤는데 지우는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많은 회사 핵심 자원을 관리하고 있어. 그는 직위를 이용하여 하은의 회사에 이익을 제공하고 심지어 자격을 위조하여 그 회사가 프로젝트를 수주하도록 도왔어. 이런 행위는 이미 회사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심지어 불법에 연루될 수도 있어. 우리는 이 부분 증거를 그의 회사 고위층과 그의 협력사들에게 넘겨서 그가 사업적으로 완전히 몰락하도록 만들 수 있어. 제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아이디어 좋다. 지훈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사업과 명성이야.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서 그가 가장 비참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해. 민서는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미 증거 목록을 정리해두었어. 잠시 후 우리는 증거들을 정리해서 지훈 회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그리고 이번 출장에서 그가 만난 몇몇 핵심 협력사들에게 각각 보낼 거야. 다음 몇 시간 동안 민서와 저는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상세한 설명을 첨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부를 인쇄하여 일부는 이혼 소송 준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니 이미 오후 5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민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정리된 증거를 들고 법률사무소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지훈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미 지훈 씨의 불륜과 재산 빼돌리기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지훈 씨가 직위를 이용하여 하은 씨 회사에 이용하여 하은 씨 회사에 이익을 제공하고 자격을 위조하여 그 회사가 프로젝트를 수주하도록 도운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지훈의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 녀석,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서윤아, 네가 잘했어. 이런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해. 걱정 마야. 우리 지훈 가문은 절대로 그를 감싸지 않을 거야. 내가 직접 회사 이사장을 찾아가 이 일을 분명히 말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지훈 아버지의 지지가 있으니 일이 훨씬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정리된 증거, 복사본을 발송했습니다. 발송을 마치자마자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아,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하은이랑은 이미 완전히 정리했어. 그녀를 쫓아냈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녀와 연락하지 않을 거야. 우리 이혼하지 말자. 응?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당신과 하은이 공모하여 재산을 빼돌리고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려고 했을 때는 오늘을 생각하지 않았어? 나는 이미 모든 증거를 수집했고 내일이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야. 당신은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거야. 지우는 제 말을 듣고 감정이 격해지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네가 감히 이를 법정까지 끌고 가면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하니? 당신이 먼저 나를 배신했고, 당신이 먼저 나를 배신했고, 당신이 먼저 나를 농락했어. 내가 말했지. 나는 당신과 이혼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빈털터리로 만들고, 당신을 빈털터리로 만들고, 말하고는 바로 전화를 끊고 그를 차단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의 회사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의 직속 상사가 저에게 전화해서 제가 보낸 증거를 받았고, 회사는 즉시 조사팀을 꾸려 지훈의 행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사실로 확인되면 회사는 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지훈 회사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지훈이 직위를 이용하여 하은의 회사에 이익을 제공하고 심지어 자격을 위조하여 그 회사가 프로젝트를 수주하도록 도왔으며 회사에 적지 않은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사는 즉시 공고를 발표하여 지훈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경제적 배상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훈의 몇몇 핵심 협력사들도 제가 보낸 증거를 받았습니다. 지훈은 하룻밤 사이에 직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수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지훈의 부모님은 소식을 듣고 그에게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화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그의 아버지는 그와 부자 관계를 단절하며 다시는 그와 부자 관계를 단절하며 다시는 그를 보고 싶지 달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고립된 신세가 되었고, 예전에 그를 둘러싸고 예전에 그를 둘러싸고 이익을 취하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그를 궁지하던 이혼 소송 서류를 제출한 후 저는 7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 작고 아늑한 아파트를 얻어 이사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지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듣자하니 그는 회사의 배상금과 협력사들의 소송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도 미련 없이 제 물건들과 그 핵심 증거들만 챙겨서 나왔습니다. 모든 배신과 위선을 그 거짓으로 가득 찬 집에 남겨두고 말입니다. 앞으로의 날들 저는 법원 재판을 기다리면서 저 자신의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지훈을 위해 제 직업적 이상을 포기했지만 이제는 드디어 저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옛 동료들에게 연락하여 다시 제 전공을 살려 파트타임 일을 구했습니다. 힘들지만 매일이 보람찼습니다. 민서도 자주 저를 찾아와 이혼 소송 진행 상황을 알려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재판날 지훈이 왔습니다. 그는 매우 초췌해 보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 밑에는 핏줄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일에 완전히 손을 놓은 듯 했습니다. 법정에서 민서는 차분하게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색시 속옷, 송금 기록, 아파트 임대 계약서, 위조된 차용증, 블랙박스 녹음, 그리고 저와 하은의 대화 녹음까지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지훈은 반박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하은에게 미혹되었다고 변명하려 했고 저의 용서를 구하려고 했지만 판사는 그의 변명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그가 직위를 이용하여 하은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자격을 위조한 증거를 제시하자 판사조차 미간을 찌푸리며 엄숙한 목소리로 그에게 관련 상황을 질문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은도 증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옷차림에 예전의 화려한 화장은 없었고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판사의 질문에 그녀는 숨기지 않고 자신과 지훈의 관계, 그리고 두 사람이 공모하여 재산을 빼돌리고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려고 판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지훈의 감언이설에 속아 그와 결혼하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은 3시간 넘게 진행되었고 결국 판사는 법정에서 즉시 선고했습니다. 저와 지훈의 이혼을 허가하고
지훈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고 악의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렸으므로 빈털터리로 나갈 것을 판결했습니다. 명의의 모든 부부 공동 재산은 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지훈은 하은에게 빼돌린 모든 재산, 즉 아파트, 송금액, 명품 등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동시에 지훈은 정신적 피해, 보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판결 결과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통제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7년간의 희생은 헛되었지만 저는 결국 저 자신을 위해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지훈은 피고인석에 주저앉아 텅 빈 눈빛으로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 저는 지훈이 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은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알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지훈이 그녀에게 사준 아파트, 가방, 팔찌 등 모든 물건을 자발적으로 돌려주었습니다. 또한 모든 송금액도 반환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저에게 앞으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 도시를 떠나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은 더욱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지급해야 할 정신적 피해, 보상금뿐만 아니라 회사의 손실과 협력사들의 소송 배상금까지 합쳐 총 2억 원이 넘는 빚을 져야 했습니다. 그의 명의 재산은 이미 모두 저에게 판결되었으므로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법원의 강제 집행 후 그는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올라 고액 소비가 제한되었고 KTX나 비행기도 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지훈이 하은을 찾아가 빚의 일부를 대신 갚아달라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이미 이 도시를 떠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부모님을 찾아갔지만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 완전히 실망하여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그를 쫓아냈습니다. 예전에 그를 둘러싸고 이익을 취하던 친구들도 모두 그를 피했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예전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재촉했습니다. 갈 곳 없는 지훈은 결국 일용직 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부장이었지만 이제는 이런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훈의 소식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배신과 상처는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되찾은 재산으로 월세 아파트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전문성 향상 과정을 등록하여 제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파트타임 일도 점점 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사장님은 제 능력을 인정하여 월급을 올려주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민서는 저를 위해 작은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파티에서 친구들은 모두 저를 위해 기뻐하며 제가 이제 점점 더 자신감 있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앞의 모든 것을 보며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서의 도움에 감사하고 친구들의 동반에 감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았던 저 자신에게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일을 마치고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하게 몸을 감쌌고 미풍이 살랑거리며 은은한 꽃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색시 속옷을 발견했을 때의 절망감부터 웃는 얼굴로 비행기에 태워 보낼 때의 내, 그리고 긴급 회항으로 반격하고 마지막으로 법정에서의 승리까지. 이 길을 걸어오면서 저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뇌를 겪었지만 성장과 강인함을 얻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여자의 삶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남자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는 것을요. 오직 자신이 충분히 강해야만 삶의 폭풍을 막아낼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훈과 하은은 결국 마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배신 속에서 환골탈태하여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미래의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며 보고 싶었던 풍경을 보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마음속에 햇살을 품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저만의 빛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요.